안녕하세요. 3D 모션 그래픽을 제작하는 글라우스입니다. 최근 시부터 회사의 게임으로 유명한 승리의 여신 니케와 일러스트레이터로 실력이 뛰어나신 스트리머 유코님이 도로롱 캐릭터와 관련된 자유주제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7월 11일 저녁부터 7월 20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약 9일 정도 타임 리밋이 있었고, 이번 기회에 포트폴리오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은 물론 저 스스로에게도 속도전, 기획 역량, 미래의 클라이언트들과 대중 설득력 훈련, 실전 경쟁에 대한 긴장감 훈련을 해보는 너무 좋은 기회라고 판단해 도전하였습니다.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최종 5명을 선정하는 공모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과정에서 정말 좋은 반응을 보여주셨고, 이는 저에게 잊을 수 없는 큰 힘이 되었다고 전달이 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첫 화면에서 완성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더 보신 뒤에 제가 어떻게 기획하고 제작했는지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입니다. 도로롱 캐릭터는 니케의 도로시 캐릭터에서 유저들이 자발적으로 파생시킨 캐릭터입니다. 니케에서는 도로롱 캐릭터 IP를 제작한 유저들로부터 구매를 하였으며, 이번 공모전은 그 IP에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부여하려는 취지라고 해석했습니다. 공모전 내용에서 다양한 해석을 열어두었다는 점과 제한 시간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기획 자체에서 확실하게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3D 모션 그래픽을 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 단순한 모델링과 애니메이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고, 한 단계 더 응용된 기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은 니케 팬들에게 유저 친화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선 어떤 방식이 효과적일까였습니다. 게임이라는 카테고리에는 모바일과 컴퓨터가 있었고, 그 중에서 전 컴퓨터라는 카테고리에서 접점인 마우스를 생각했습니다. 마우스는 캐릭터와 접목시키기에도 유리했고, 실제로 캐릭터 마우스는 SNS상에서 이미 바이럴 이력이 있는 안정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또한 이 아이디어를 3D 모션 그래픽으로 구체화한다면 니케 측의 제품 아이디어를 전달하면서 공모전을 주최한 유코님 측에도 다양한 해석이라는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로롱 캐릭터를 활용한 캐릭터 마우스를 디자인, 모델링하고 그 제품을 중심으로 한 3D 모션 그래픽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캐릭터 마우스 같은 경우는 보통 머리 위에 버튼이 있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도로롱의 핵심 특징인 옆머리를 살리기 위해 머리통에 버튼을 달지 않고 마우스에 머리가 달린 형태로 디자인했습니다. 실제 제품으로 출시될 때 사용감이 좋고 원작의 느낌을 해치지 않으면서 심심하지 않게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이 머리 장식에 정말 많은 공을 들였고, 마우스 휠 등 작은 디테일까지 세밀하게 챙기고자 했습니다. 이때 라이브에서 유코님을 통해 기능성에 대한 아쉬운 점을 하나 알게 되었는데, 도로롱의 머리 장식이 마우스를 잡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당시 10보디상의 카메라 설정 문제도 한몫해서 좀 더 이런 요소가 부각이 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충분히 방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 이 머리 장식을 회전시키는 기능을 넣어서 무선 마우스의 온오프 기능으로 대체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작업은 제한된 시간 안에 제작된 만큼 불필요한 컷 없이 짧고 명확하게 주제를 부각할 수 있는 구성이 필요했습니다. 일반적으로 15초짜리 영상에는 스타일 프레임 5장을 기획하지만 이번에는 10초 내외의 영상을 목표로 3개의 스타일 프레임만으로 스토리와 메시지를 모두 전달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스토리의 핵심은 니케라는 무거운 스토리를 담고 있는 게임과 도로롱이라는 귀여운 캐릭터의 분위기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1번 샷에서 니케의 무거운 설정에 맞게 디자인된 메탈릭하고 거친 흔적이 남아있는 상자가 등장하고, 2번 샷에서 귀여운 도로롱 마우스가 등장하면서 분위기 전환을 위해 상자가 폭발하는 연출을 넣었습니다. 그 이후에 메인 키프레임 샷을 3번 샷으로 넣고 도로롱 마우스를 강조하는 구도를 잡음으로써 니케라는 무거운 세계관의 게임에서 도로롱이라는 귀여운 캐릭터가 탄생한 스토리를 만든과 동시에 그 도로롱을 마우스의 형태로 만들었고, 캐릭터와 제품의 기능을 상징하는 서브 오브젝트로 주제를 보완했습니다. 컬러 같은 경우는 도로롱의 컬러 요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장면의 통일성을 주고자 했습니다. 색에 대한 모험을 할 경우 리스크도 너무 크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핑크톤에서 퍼플톤으로 가급적 통일을 하고, 지루함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 옐로우를 은은하게 섞어서 보완을 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1번 샷부터 디테일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샷에서는 메탈릭하고 거친 흔적이 남아있는 상자가 등장합니다. 이 상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니케의 무거운 설정에 맞게 질감을 표현했습니다. 약간 가차박스 같은 연출을 하기 위한 장치로 넣은 느낌도 있고, 상자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전면에 도로시를 상징하는 필그림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조금 거친 면과 인위적인 느낌을 주고자 로고 페인팅 과정에서 뭔가 거칠게 칠해진 느낌을 이런 식으로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상자가 한번 튕기면서 파동, 폭발, 전환 구조로 이번 샷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샷의 핵심은 VFX 연출입니다. VFX는 포스트 프로듀싱 과정에서 합성하는 방법과 C4D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합성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어색하게 보일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유코님도 일러스트레이터로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충분히 캐치할 수 있겠다 싶었고, 아무래도 드로잉부터 색에 대한 감각까지 유코님 라이브 방송을 통해 꾸준히 시각적으로 훈련된 대중들에게 보여지다 보니 C4D 안에서 해결하는 전공법을 사용했습니다. C4D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자연스러워 보이는 대신에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려야 하기 때문에 9일 중에 하루는 시뮬레이션만 돌리는데 할애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시뮬레이션은 터블런스 FD로 폭발의 연출과 그 폭발의 과정에서 점, 선, 면의 요소를 모두 넣어 디자인적으로 풍부하게 보이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점의 요소가 될 수 있는 엑스파티클까지 같이 넣어서 풍부한 폭발을 연출시켰습니다. 그리고 폭발의 연기를 보시면 겉부분에서는 살짝 옐로우 톤이 느껴지면서 심부를 보시면 진한 핑크 톤이 보이는 형태의 연기로 제작함으로써 앞서 말한 톤의 통일성을 계속 가져가고자 했고, 연기 안에 있는 라인 오브젝트를 보시면 일부분은 연기에 들어가 있고 일부분은 연기 밖으로 나오게 함으로써 폭발신에서 입체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러면서 3번 샷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3번 샷은 가장 많이 신경 쓴 메인 키프레임 샷이기도 합니다. 제품 관련 모션 그래픽은 메인 씬에서 메인 오브젝트를 하나로 넣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인데,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캐릭터 마우스를 주제로 해야 하다 보니 캐릭터를 강조하는 구도와 마우스를 강조하는 구도 두 가지가 모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메인 오브젝트가 두 개로 보여지는 형태로 제작하기로 했고요. 이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템버린즈 핸드크림 관련해서 3D 모션 그래픽을 만들려다가 스타일 프레임만 한 장 만들고 드랍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두 개의 메인 오브젝트를 주제로 살리기 위한 구도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려서 구도를 조금 더 수월하게 잡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 외에 서브 오브젝트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마우스의 무선 기능을 상징하는 로고, 도로시가 속한 필그림, 도로로민과 어울리는 오렌지 조각, 그리고 니켈을 상징하는 오브젝트로 구성했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는 니켈에 있는 도로시와 연관이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인 에덴을 참고했습니다. 지상기지 에덴의 상단 방어막 디자인을 차용하여 이렇게 바닥을 만들어서 좀 더 니켈의 스토리와 녹아들 수 있게 연출했습니다. 이 세 번째 샷에서도 저의 전략이 녹아있는데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 16:9 비율의 영상이잖아요. 16:9 비율의 장점은 모든 기기와 대부분 플랫폼과 시너지가 가장 좋으며 특히 유튜브에도 가장 시너지가 좋은 비율입니다. 다만 단점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쇼츠를 쓰기에 좀 아쉽다는 점과 이런 공모전 같은 경우 썸네일 부분에서 1:1 비율로 크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샷을 만들 당시에 1:1 크롭이 되는 것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크롭이 될 때에도 구도상 안정성이 느껴지는지 중간 점검을 계속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크롭이 돼도 썸네일이 어색하지 않게 보입니다. 메인 오브젝트 간의 균형도 어느 정도 맞추면서 부족한 우측 균형은 라인과 서브 오브젝트로 보완을 함으로써 크롭이 되더라도 전체적인 샷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영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공모전에 제출한 것에서 아주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날 잡고 더 많은 수정을 거쳐서 만들고 싶지만 9일이라는 타임어택 안에서 최선을 다했기에 큰 수정 없이 의미를 유지한 채 완성도만 보완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완성하고 날 때마다 항상 더 잘할 수 있었다는 아쉬운 생각이 납니다. 그만큼 제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거고 어느 부분에서 더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장기간 동안 영상 업로드가 없었습니다. 많은 일이 있기도 했고 그동안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툴의 범위를 확장하고 기술적인 역량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물론 이번 이벤트 공모전에서 이런 좋은 결과로 영상을 업로드를 하게 되었지만 늘 그렇듯 전 제가 정한 목표에 비해 아직도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낮은 자세에서 임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브랜딩, 기획, 제품화, 디자인 해석력까지 폭넓게 실험할 수 있었고 이는 앞으로 실제 상업 프로젝트에서 기획형 디렉터로서의 가치를 증명할 좋은 자산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유코님 반응 영상은 제가 고정 댓글로 올려드릴 테니 링크 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이메일을 항상 적어놓으니까 문의사항이나 제한사항이 있을 경우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는 댓글들도 아이디어 부분에서 정말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 있으실 경우 다양한 요청사항은 물론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는 어떤 걸 들고 올지 모르겠지만 또 그때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달려라 글라야의 3D 모션 그래픽 크리에이터 글라우스였습니다.